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9월 20일부터)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백신 접종은 사랑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이벤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반대에 앞장서온 텍사스 주지사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기 하루 전날 그는 공화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7월에 소매 판매가 전문가 예상보다 거의 4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중국 밖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가 됐습니다. 온라인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콘도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처럼 오래오래 미군 주둔을 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많이 가지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모여 사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들의 침통함은 사진으로만 봐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장관인 피트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이 그의 남편인 파트너와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이제 오늘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방송을 해드리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오늘은 좀 이게 아니라 다른 이슈를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거의 오늘의 미국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에 백악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에서 직접 그 발표를 했습니다. 9월 20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고 8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접종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양로원 또 그 어떤 그 시니어 센터 등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파이저, 모더나 또 심지어는 3월 이전에는 이 그 존슨앤존슨 접종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발표입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무슨 약한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준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는 게 아닌데 한 번도 못 맞은 사람들 먼저 맞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논란은 있지만 논란은 논란이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표준으로 보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고 미국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충분한 그 권한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거의 이것이 정설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독감처럼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거의 이제 그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또 모든 백신은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처럼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매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델타 바이러스가 뭐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1000배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신 뉴스는 거의 이제 단신 정도로만 전해드려도 되거든요.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는 것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은 백신 접종을 2번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의 경우도 24살 때 사고로 비가 온 뒤에 조깅을 하다가 동네에 어떤 나무가 쓰러져서 이분이 이제 그 하반신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7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백신 접종 거의 1순위였죠. 해서 백신 접종을 2번 다 받았는데도 완전히 제가 존슨앤존슨을 받았는지 1차 입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의 뉘앙스로 봐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도 브레이크트루 인펙션,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돌파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돌파 감염이 됐다 하는 것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공화당 그 정치인 모임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을 보면은 모임에 참석하고 난 뒤에 주지사 사무실에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고 비디오도 많이 공개를 했는데 이 주지사가 이제 휠체어에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지사니까 당연히 악수도 하고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마스크 쓴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작은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데 누가 그 모임에 마스크를 쓰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참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날 주지사가 모였던 그 모임에 참석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 같은 것을 알렸고요. 공화당 그 클럽 오브 헤리티지 렌치라고 하는 아주 그 보수적인 공화당 그 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박수도 굉장히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그 모임이. 그래서 우리 이 에너지를 지켜나가자. 본인이 2015년부터인가 지금 2번 당선됐고요. 한 번은 임기가 조금 짧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다시 재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같은 그 모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파 감염에 걸려서 이제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텍사스주는 무엇보다도 지금 병상이 314개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로 텍사스 주지사처럼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교육부에서 오늘 특히 이제 그 브로월드 카운티 교육부가 계약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니까 여러 가지 그 잡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지사가 이 같은 의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처럼 그래서 오늘 이 교육부의 계약도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고 많은 매체에서 보고 있고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하니까 주교육부에서 플로리다 주교육부에서 바로 이 브라월드 그 통합교육부에 어떠한 벌을 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동남부에 살고 있느냐 서남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행동 양식에도 차이가 있을 테고
받는 처우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이제 내일 밤 11시 59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야외 모임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으셨더라도 무조건 누구나 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데 내가 갈 게 있겠어? 뭐 그런 이벤트가 있겠어? 하지만 USC, UCLA 풋볼 경기를 포함한 많은 스테디움, 그리고 콘서트, 헐리우드볼도 마찬가지고 10,000명은 가뿐하게 넘어가죠. 그 같은 그 야외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때나 마실 때 빼고는 그 백신 접종 받은 것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지 됩니다. 7월 달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지내실 때는 사무실에서 이 오피스, 저 오피스, 커피룸, 부엌, 뭐 홀웨이 다니실 때마다 이 공기에 무감염 그 증상자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백신 접종 받아도 돌파 감염이 있으니까 공기에 바이러스가 떠다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네바다 레이더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리다주의 그 펠컨스도 NFL 가운데서는 선수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만 된다. 의무화해야지 된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레이더스 경우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들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당연한 조치 같이 보이는데 연방교통국이 내년 1월 18일까지 비행기, 버스, 열차 타시는 모든 분들 뭐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조금 안 남았나요? 일단 내년 1월 18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게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뭐 안 하면은 뭐 벌금 내셔야지 돼요. 2살 미만은 예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가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접종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지지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moral issue다, 윤리적인 문제다,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는 사랑이다. 종교에서 최상에 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뭐 종교만 그렇겠어요?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다. 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돕는 것도, 내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사랑이지만 물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돕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의 끝을 막고 싶어. 희망이죠. 그 희망을 이루려면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억이 넘는 인구잖아요. 카톨릭이. 교황의 메시지 최고의 그 존경을 받는 교황의 메시지 10억 13억 정도 되죠. 13억 명 조금 넘죠. 한 뭐 13억 3천만 명 이 정도 되는 카톨릭 신자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전부 그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이제 한국에서 그 번역을 하는 그 매체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번에 그 7월 달에 소매 판매를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됐다, 걱정이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관련 뉴스라던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거의 4배 내려갔거든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쇼핑 트렌드, 소매 판매 트렌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뭐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6월 달에 비해서 1.1%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상은 0.3%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1.1%니까 거의 4배 이상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주요 하락한 게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마이너스 3.9%거든요. 이 공급망 이슈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다른 소매 판매도 줄긴 줄었어요. 0.4%.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빼고는 0.2%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렇지 않고 0.4%가 줄어들었고 자동차까지 포함을 하면은 0.3% 줄어들 것이 예상이었는데 1.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예외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보자면 온라인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7월 달에 6월 달에 비해서 3.15%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전체 소매 판매의 14%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은 온라인 판매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전체의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1%도 안 되고 했던 것이 팬데믹 때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소매 판매의 14%를 차지하는데 그 온라인 판매가 7월 달에 6월에 비해서 3.15%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마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이제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있었죠. 그때 많은 폭의 그 세일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7월 달에 사도 되고 8월 달에 사도 될 것을 세일을 하니까 6월 달에 다 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던 그 달에 다음 달은 이 그 온라인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아마존이 그 온라인 소매 판매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전반적으로 1.1%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스포츠 상품 또 책, 가구 판매 이런 것들 줄어들었고요. 식당과 바의 소매 판매는 1.7%가 늘어났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도 물론 있어요. 소매 판매가. 그런데 다른 분야가 줄어드는데 식당과 술집은 늘어났고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7월 달에 이 경제 데이터만 보고는 이게 1.1%가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네. 우리 소매업소 운영자로서 이거 걱정을 해야지 되는 건가 봐. 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 델타 변이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델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6월에 비해서 소매가 줄어들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소매 판매가 올라간다? 이것을 확신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또 델타가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6월 달에서 7월 달에 넘어올 때는 이 온라인, 특히 아마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델타 변이 또 이제 부스터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8개월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백신이 나 부스터 접종 받았어. 그러면 조금 더 안심이 되죠. 그러면 더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1.1% 마이너스로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고 소매 판매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 식단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레스팅한 부분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뉴스를 하는 사람이 인터레스팅하다 하고 말씀드릴 때는 꼭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무겁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생,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공통적인 관심이 포함이 된다면, 한국이 포함이 된다면 더한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조금 늦긴 했지만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어수선하게 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카불을 떠날 때 100만 1000만 억 1억 6,900만 달러, 그것도 캐시겠죠. 당연히 캐시로 마련을 할 바꿀 시간이 있었네요. 그 캐시를 가지고 도망쳤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가 웰컴 했겠죠. 캐시를 가지고 가니까. 그랬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CNBC의 보도거든요. 야, 정말 이 CNBC도 사실은 그런데 BBC 방송의 그 저널리스트 그 취재 그 보도입니다. 이 BBC 방송의 저널리스트 이름을 보니까 뭐 이런 서방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의 그 조국이 당연히 그쪽 계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장관이 확인을 했네요. 우리는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대피를 한 것을 환영을 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역시 이쪽 방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오랜 전통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네요. 러시아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확인이 된 것 같고요. 해서 네, 뭐 더 이상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중앙은행장도 결국은 그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그 탈레반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세계의 그 중앙은행장이라든가 뭐 재무장관 또 세계의 재정기구들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94억 달러 그 예비 그 달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94억 달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거의 1억 7천만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캐시아웃해서 가지고 도망쳤다는 얘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욕타임즈의 사진을 보고는 그 뉴욕타임즈가 그 찍은 사진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아프가니스탄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미국으로 본인과 가족이 이주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마켓이 있더군요. 그 마켓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그 뉴스의 어떤 그 센터라고 할까요? 하는데 그곳의 주인이신 듯 한 분과 또 종업원인 듯한 그런 분들께서 이 휴대폰으로요, 그 아프가니스탄 공항의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그냥 울음을 참지 못하는 울음이 있잖아요. 울음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복받치는 서러움과 걱정과 뭐 그런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 그 같은 그 사진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이 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부 아프가니스탄 군인이라고 전부 국가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싸울 만큼 용맹하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군인들도 많습니다라고 또 아프가니스탄 그 공군 조종사 한 1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공군 조종사였다고 하는데요. 벅왁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우리가 더 오래 싸우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미국이 뭐 수십 년 동안 돈 그렇게 들이고 했는데 우리가 도망쳤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부터라도 그 미국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한 지켜달라, 우리를 버리지 말라달라 하는 뭐 장렬한 호소 같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늘에 있던 탈레반 지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 중요한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보도도 역시 공통적인 거예요. 이 이슈에 있어서는 요즘은 세계적으로 뉴스가 동시에 저널리스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같이 보고 듣고 읽고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 공항에서 미국 그 보잉이 만든 그 C-17 수송기에 640명이 타고 어떤 분은 640명이 타고 그리고 빼곡이 완전히 그냥 연필 세워둔 것처럼 나무젓가락 세워둔 것처럼 그렇게 꽉 차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 어떻게 비행기가 떴지 않은데 그 롱 디스턴스가 아니라 일단 카타르로 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무사히 이제 그쪽에 그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사진 그리고 그 비행기의 그 동체의 그 아랫부분이겠죠. 매달렸다가 숨진 사람 그 시신도 지금 수습이 그 됐고요. 이게 1975년도 그 사이공 함락 때와는 달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이공 함락 때는 그 아파트먼트 위에 헬기가 막 뜨면서 이제 이렇게 쭉 사다리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CIA의 그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쭉 그 실어 날랐잖아요. 그 헬기로 남중국해까지 사우스 차이나 씨까지 실어 나르고 미국 함대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형태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날개가 있는 윙이 있는 그런 비행기로 하면은 딱 그 이륙할 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굴러가는 이때에 이번에도 사람들이 막 그 비행기 동체에 올라타서 죽고 뭐 총 맞아 죽고 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엔진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기억할 만한 영원히 사람들이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헬기로 했었던 것이 이런 것을 피하려고 그랬던 거죠. 헬기로 그 높은 옥상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달라붙고 하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비행기니까 동체가 있고 땅에서부터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 내륙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아파치 헬리콥터가 계속 낮게 뺑뺑뺑뺑 돌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은 했어요. 그런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나는 마찬가지다. 저 비행기에 타지 못하면 난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숨지고 말 거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탈리반과의 협상도 있고 해서 미군과 다른 나라 군대가 유일하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이 컨트롤 못하는 곳이 공항이죠. 공항이지만 탈리반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뭐 보복하지 않는다. 전부 뭐 사면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돌아와서 일하라. 여성들도 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뭐 CNN 기자도 지금 탈리반에게 공격당할 뻔했다고 하고 가는 길을 다 막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 비행기에 타도 되는 사람이야? 정부 관계자는 아니었어? 미군을 도왔던 사람이었어? 하는 것을 지금 전부 그 검토를 해서 도망치는 여자와 아이들을 때리는 거 지금 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군 그 통역관도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복수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하고 하루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늘에서 나온 탈레반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떠날 필요 없다. 우리 예전에 1990년대 그때처럼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이어서요. 뭐 22,000명 이상이고 영국도 뭐 한 2만 명 정도,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 10,000명 정도, 그리고 영국의 국방장관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는요. 그 라디오와 인터뷰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인터뷰하다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리반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은 40년 동안 뭐 미국이 들어가고 나서도 그 이전에도 내전을 겪고 했는데 난민도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명 되겠죠. 뭐 이란으로 많이 갔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는 탈리반이 시아파 싫어하니까 이란이 그 시아파 우리 인구를 늘리겠다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파키스탄에도 뭐 한 140만 명 가고, 이란에 공식적으로 한 80만 명 게다 대고 한 200만 명 정도는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이제 그냥 무단 들어가서 무단으로 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또다시 나라가 있는데도 나라가 없는 그런 그 국민들의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또 국가안보보좌관의 워싱턴 포스트에 어제 오후에 그 웹사이트에는 한 2시 45분쯤 올라 있던데요. 그 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마디씩만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는 고르바초프의 반응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아들 부시의 반응이. 고르바초프 전 그 구소련 대통령은 지금 90세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킨 사람이죠. 198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했는데 별 말은 없었습니다. 단지 미국과 나토군은 처음부터 이건 실패한 거다. 아프가니스탄 모르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구소련은 나오고 나서도 3년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버텼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그 무너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아무튼 3년을 버텼는데 이번은 뭐 카불이 함락되는데 하루 걸렸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7월 달에 이미 이건 그 미군 철군 결정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65%가 25살 미만이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탄성이 있는 국가이길 바란다. 별말 없죠.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도 했고 지금은 후보 인스티튜션의 소장으로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에 대항해서 싸웠었고 미군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싸웠고 우리와 함께 죽어갔다. 숨진 사람은 미군 병사 2,000몇백 명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화당의 전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현재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도망가고 군인도 나라를 지키지 않는데 미국이 언제까지 돈을 쓰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지 되는가. 결과가 뻔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2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길다고? No way 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7세기 동안 탈리반의 그 샤리아법, 그 혹독한 법, 그 룰로 운영됐던 나라인데 30년 이상 내전을 겪은 그 국가를 20년 만에 완전히 편안하게 민주주의로 한다고? 그 말이 안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한국을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긴 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니라 한국전이다. 아직도 휴전 상태니까 승리하지 않았고 미군이 투입됐었지만 이후 한국은 휴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수십 년 걸렸다. 지금 70년이 됐지만 휴전한 지 2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한국군, 막강한 한국군이지만 한국군만으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북한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지금
주둔하는 것이다. 워싱턴과 한국이 협력을 해야만 노스코리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70년 동안 그곳에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거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과 서울과 워싱턴은 굉장히 강한 동맹을 맺어서 인도 태평양 시대에 더 강한 동맹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한국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전략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누가 말하랴. 그곳에 일정 수준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공항을 이제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충분히 그래도 되는 것이었다. 이미 끝난 일이지만 콘도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신문으로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 어피니언을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주한미군을 철군해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미군 줄일 주한미군 줄일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어쨌든 그 이런 부분 한국의 그 미군 주둔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임스 마티스 트럼프 시대의 전 국무장관처럼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데니엘 실버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스탠리 호여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최근에 그만뒀거든요. 이 스탠리 호여가 메릴랜드가 그 지역구인 뭐 20년 20선을 한 그 연방 하원 의원인데 비용은 누가 될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달라서 한국은 70년 동안 미군이 주둔을 했고 그것이 잘 돼 있고 한국군이 세련돼도 북한군을 한국군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해야지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인데도 데니엘 그 실버버그라는 사람은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도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는 그 나라가 혼자서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진짜 안보다 하는 거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온라인의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 액수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가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일반 스토어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중국 밖에서는요.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피지컬 스토어 프론트는 이커머스가 완전히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6월 말까지의 6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년 동안에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리서치 회사 팩트셋이라는 데서 계산을 했대요.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소비한 게 6,100억 달러. 그리고 7월에서 7월까지 월마트에서는 5,660억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 5,660억 달러. 그러니까 훨씬 적잖아요. 아마존에서 그 사람들이 소비한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아마존이나 이 월마트는 중국 시장은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월마트가 그동안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굉장히 싸게 많이 해서 다른 경쟁자들은 물리쳤는데 아마존은 이기지 못한 거죠. 아마존의 이 배달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되면은 배달이 오니까 한번 사는 사람은 계속 아마존을 통해서 사는 거죠. 값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이제 제프 베조스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해서 역사의 순간이 올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월마트가 올해 이 세계 최고의 소매업소 자리를 했는데 이제 모델 자체도 온라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블릭 앤 모탈 시멘트하고 이 벽돌 이 가게에서 이커머스로 온라인으로 바뀐 거죠. 모든 게 다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만 팬데믹이 그 가는 기간을 굉장히 당겨준 거죠. 월마트도 물론 팬데믹 기간 중에 판매가 증가했지만 딜리버리 해주니까요. 아마존에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뭐 창고 직원 한 50만 명 지난 1년 사이에 늘렸잖아요. 해서 지금 아마존이 직원이 130만 명, 그래도 직원은 월마트가 더 많습니다. 1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곧 이제 아마존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최고까지 가기까지는 불만을 많이 받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마찬가지였었고 직원들 돈은 그만큼밖에 안 주고 하면서 월마트가 성장 기간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아마존이 다 겪고 있어서 아마존은 아주 덩치 큰 나쁜 늑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랬어요. 지난 100년 동안을 보면은 제가 지금 어디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냐면은요.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했으니까 경제 뉴스는 해서 저는 뉴욕타임즈를 기반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100년 동안 Sears도 60년대 탁 올라갔었는데 월마트가 이 샘 왈튼 지금은 뭐 3세지만 이 나오면서 Sears를 물리쳐서 오랜 동안 1위 자리를 하다가 이제 아마존이 90년대 초에 등장을 해서 월마트가 킹일 때 킹을 이제 내쫓아 버린 겁니다. 아마존 소매업소에서 사람들이 $1 쓰면 아마존이 41센트를 가져갑니다. 41센트는 아마존에서 쓰는 거예요. 월마트는 전체 소매업소 $1 쓰면 7센트를 가져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아서 그라지에서 시작된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광고 조금 들으셔야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웰이 어제 뭐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벤 베냉키 연준 의장이 있었을 때부터 그 뒤에 이제 자넷 옐런까지 쭉 이어져서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하는 경제에 관한 뭔가를 주는 건데 큰 방향을 보면은 팬데믹 이전과 지금 그 경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들은 얼마나 무엇이 변했나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봐야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뭐 재택근무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가 많아져야지 되죠. 그럼 테크놀로지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은 자동화를 의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 정책이 그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들을 새로 훈련을 시켜서 어느 새로운 곳에 넣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게 경기를 회복하려면 무조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리모트 워크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지금 투고를 많이 하죠. 부동산 에이전트도 집 보여줄 때 온라인으로 많이 그 보여주는 일하는 근본이 굉장히 바뀌었고 또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세계는 변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일주일 안에 변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을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한다는 것 자체는 포커스를 두고 지켜봐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변화도 있죠. 핏 부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최초의 동성애자 교통부 장관 어떤 장관이 됐던 최초의 동성애자 장관인데 이건 공화당 의원들도 상원에서 인준을 했기 때문에 핏 부리저지가 교통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를 뭐 어떤 경우는 그냥 파트너라고 하고 이 경우는 결혼을 했고 남편으로 불립니다. 핏 부리저지가 여자고 이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그 체스튼 부리저지가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처음에 꿈을 꾸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을 차별받지 않는 것에서 갖는 걸 같이 갖는 것을 희망으로 하잖아요. 아이를 갖는 것. 남자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죠. 입양을 하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조이풀이 아니라 대단한 그 오버조이드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제 곧 우리 입양 과정이 끝난다라고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너를 우리가 우리 아이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기적도 있어요. 텍사스주에서 28살 학생이 하이스쿨 풋볼 선수였는데 결국은 뭐 티피컬한 부상에서 왼쪽이 마비됐거든요. 그런데 졸업식 때 부모들에게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니컬 도움, 보이스카우트 도움 받아서 걸어서 졸업식장에 올라갔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해피했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